비슷하게 생긴 거 본 적, 좀 기억이 나쁜 느낌인데. 네,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x의 범위를 변수의 영역이라고 해서 변역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쓸 거예요. 변수의 영역. 이게 변역이 이제 제한된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실수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보기 때문에 최소만 존재하나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여기부터 요렇게까지만 파란색만 보자라고 이제 우리가 설정을 걸었어요. 이렇게 A부터 B까지. 자, 이런 걸 이제 X의 변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전에는 왼쪽 끝, 오른쪽 끝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가 뭔지 짚을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겨- 최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가장 높은 값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변역이 없을 때는 아래로 블록은 최소만 존재하고 위로 블록은 최대만 존재했는데 이제 변역이 생기면 기억하세요. 최대하고 최소가 무조건 둘 다 존재합니다. 네. 만약에 위로 블록한데 변역이 예를 들어서 이게 끄트머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잘리는 경우. 이때는 여기가 최소가 되겠고, 자, 여기가 우리가 알던 최대였는데, 거기가 범위에서 배제가 됐으니까, 여기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역이라고 할 때 조심할 것은, 자, 이런 식으로 구간의 경계값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의 경계값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2가 될 수가 없지만 2보다 커야만 되지만 얘는 2가 될 수가 있는 케이스죠. 어려운 말로 이런 구간을 폐구간,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배울 단어들이에요. 반드시 이 폐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네, 이런 게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줄 요약을 해드리자면 요렇게 나와 있고 범위가 이제 여기랑 여기에서 이렇게 끊겼을 때 최대 최소를 가질 수 있는 후보들을 내가 별표시를 한다면 별표 1번, 별표 2번, 별표 3번입니다. 얘네 중에서 제일 큰 거 최대값, 제일 작은 거 최소값. 한 줄 요약하자면. 자, 보기 2번의 예시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요 녀석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는 거는 필수입니다. 네,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바로 되시죠? 네, 지금 이게 바로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법은 알려드렸고. 자, 그러면요. 지금 3이 축이잖아요. 3이 이렇게 축인데 1부터 4까지니까 1은 이쯤에 있겠고 4는 뭐 이쯤에 있겠어요. 이게 내가 정확하게 표시는 하지 못했는데 자,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몇이죠? 1을 대입하면은 0입니다. 3일 때는 마이너스 4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4일 때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편하겠다. 마이너스 3입니다. 네, 그림을 좀 잘못 그렸죠. 자, 그러면은 가장 작은 이 녀석이 최소값, 가장 큰 이 녀석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끊겨갖고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축을 배제하고 이렇게 끝났을 때는 얘를 기존의 최소값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공감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생긴 거. 혹시 이거 지금 자기 한눈에 완전 제곱식으로 불러볼 수 있다. 어, 진행 한번 해볼까? 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그렇죠. 그 다음에, 오, 훌륭합니다. 네, 확실히 마스터 된 거예요. 저 정도면. 보세요. 그럼 축이 4잖아요.
축이 4인데 2부터 3까지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여기가 4인데 지금 2부터 3까지야. 이 부분이야. 자, 그럼 내가 어, 아라한테 한번, 아니 동훈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동훈아, x가 몇일 때 최대값이겠니? 자, 지금 범위가 여기서 끝났어요. 가장 위에 있는 게 큰 겁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게 큰 거예요. x가 몇일 때? 2일 때 가장 높죠. 오케이. 2일 때 최대값입니다. 그러면은 x가 몇일 때 최소값이죠? 3일 때야, 4일 때요? 네, 3입니다. 4는 여기서 이제 놀아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를 배제시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경우가 나온 겁니다. 근데 2를 대입했을 때랑 3을 대입했을 때를 한번 써볼게요. 자, 2를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좀 더 간단해 보이네.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은 1이에요. 제 그림을 잘못 그렸죠. 미안합니다. 네, 제가 그림 잘못 그리고 지금 네, 이렇게 그려야 되죠? 네, 미안합니다. 4고요.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이제 3이니까 3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대입하시면은 1이 되겠고요.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최대 추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게 요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제가 몇 개 있냐? 6개 정도 있는데 3개씩 끊어가 가볼게요. 자, 이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요거 한번 해볼까? 이차 함수에서 요 점선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한 글자로? 축이라고 불렀었죠. 그 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두 근의 항상 가운데 값이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얘가 항상 그 더한 거의 절반이야. 더한 거 우리 어떻게도 구할 수 있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도 구할 수 있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을 구하고 나누기 2를 하면 축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이거 x의 변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 꼭지점에서 무조건 이제 최대 최소가 다 나와요. 자, 그러면은 자, 그리고 x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 최소값이라는 녀석도 결국에 하나의 지나는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1,1을 결국 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첫 번째. 네. 자, 얘가 축일 테니까 아래로 보니까 저 상황을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이제 1,2라는 거죠. 1이라는 게 어떤 값이니? y는 0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의 중앙값이잖아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 알아요.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 두 근의 평균이 1이 나오기 위해서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해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나누기 2하는 게 1이 나오기 위해서 얘는 얼마여야 되죠? 2여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차 함수의 선대칭성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1,2를 지나니까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2다. 그럼 a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여서 b가 4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a, b 값 구했고요. 자, 똑같은 거 아래 하나 더 해볼게요. 어. 자,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셔도 되고 a로 묶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나올 거 말해볼 수 있을까? 알아요? 어, 있을 거. 1을 제곱해서 빼는데 마이너스 1인데 a가 곱해 나가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x의 변역이 없습니다. 최대값을 가지려면 a의 값이 플러스여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돼요? a 값이 플러스여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돼요?
자, A 값이 마이너스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오르게 되죠. A 값이 플러스일 때 이렇게 되죠. 최대값을 가지려면 마이너스일 때니 플러스일 때니 마이너스일 때죠. 네,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최대값이 3이래요. 그러니까 요 값이 3이래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3이 나오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이 조건에도 부합이 잘 됩니다.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그 축의 선대칭성을 이용해 주면은 자, 여기서 y가 0이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 두근의 합을 나누기 2를 하면 여기선 축을 안 알려줬구나. 네, 축을 안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완전 제곱식으로 예,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 또는 그 축의 선 대칭성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거에서 하나 더 풀어볼게요. 발전 문제 보시죠. 자, 427번입니다. 이 녀석의 최소값을 GA라고 할 때, 자, 여기 개수에 문자로 A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잘 배웠다면 x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나누기 2에서 만들어준 이 녀석을 지금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도 까먹었을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 네.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죠. 플러스 1이니까 이 녀석이 바로 GA가 되는 겁니다. A로 이루어진 식. G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래서 이제 GA로 넘어가세요. GA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인데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하는 거래요. 자, 그럼 요거를 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도훈이가 한번 해볼까?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좀 불러주시겠어요?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A 1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마이너스 4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네, 도훈이도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는 이제 정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입니다. x에 대한 함수에서 최소값이 어떤 a에 대한 그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한 최대값이니까 개에서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2번 봐보겠습니다. 자, 2번에 자, y는 자, 저거 그 최우창에서 마이너스니까 이거 내가 해볼게요. x-a의 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a제곱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0 a 플러스 15인데요. 바로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얘가 최대값이죠. 그거를 FA라고 한대요. 그래서 FA에 대해서 고쳐 써보면은 A-5의 제곱 마이너스 25인데 마이너스 10인데요. 네, 그래서 최소값은 요게 나오죠. 마이너스 10.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스킬과 이차함수가 선대칭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그 선대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이에요. 근데 가운데 몇이야? 무조건 4라는 거야.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거. 거꾸로 여기가 뭔지 몰라요?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 5예요? 두 개 더해서 몇이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두 개 더해서 10이 돼야 나누기 2에서 5가 되죠? 이렇게. 이게 이차함수의 선 대칭성. 이 대칭성을 진짜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쪽 그 면만 더 보고 여러분들 문제 풀 시간을 좀 드릴게요. 2번 봐보시죠. K와 자 2번에는 설정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X가 변역이 생겼어요. 가볼게요. 자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보겠습니다. 2를 묶어서 x-1의 제곱 k-2죠. 축이 x는 1이에요. 네, 축이 x는 1입니다. 구간이 축을 먹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지금 잘린 게. 네. 1을 대입하면은 k-2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기억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축을 중심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축이 1인데
1에서 0까지는 왼쪽으로 한 칸이죠. 1에서 3까지는 오른쪽으로 두 칸이죠. 누가 더 클까? 3일 때가 더 큽니다. 네. 3 대입하시면은 18 빼기 12. 6 플러스 K가 얘보다 더 크게 나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0을 대입하면은 K니까 네, 확인되시죠? 그냥 K보다 6을 더한 게 더 크다라는 판단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니까 K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최대값은 몇이 나오죠? 최대값은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거의 최대값이 5일 때, 자,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 요건데요. X의 구간이 1부터 4까지예요. 자, 참고로 축이 마이너스 1입니다. 1하고 4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진 건데 지금 물어본 거는 이쪽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 몇이야? 4이고 여기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일 때가 최대값이고 4일 때가 최소값이겠죠. 네. 1을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대입하는 게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 좀 눈으로 보기가 편할 것 같아. K-3이 최대값입니다. 그 다음 4를 대입하는 거는 여기보다 이거에다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마이너스 25, K 마이너스 24. 자, 이게 최소값입니다. 어. 근데 최대값이 5래요. 넘겨주시면은 K가 8이죠? 최소값은 몇이야? 미니멈은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뭐야? 발전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430번입니다. 이 문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 문제의 축을 한번 빨리 찾아보시겠어요? 선대칭을 이용해서. 자,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얼마야? 6이 나오죠. 그러면 축이 몇이에요? 3이죠. 네,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도 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뭐 똑같은 거예요. 뭐 a로 묶은 다음에 저거 하나. 자, 축이 3인데 역시 또 축을 품고 있지 않죠. 네, 축을 품고 있지 않아서 자, 그리고요. 자, 이 430번에서 이제 헷갈림을 주는 요소는 뭐냐면 A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A가 플러스라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테고 A가 마이너스라면 결론적으로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테고 선생님 아까 그거 최대값이 존재하는 경우인지 최소값이 존재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해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구간 때문에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둘 다 가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인지 요거인지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리를 해내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여서 발전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 430번 발전 문제죠. 어려운 문제죠. 네, 케이스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축이 3입니다. 내가 얘를 케이스 1이라고 해볼게. 케이스 1은 A가 양수인 경우입니다. 케이스 2는 A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자, A가 양수인 경우를 봐볼게요.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축이 3인데 1하고 2에서 각각 어떤 값을 갖냐면은 케이스 1 1에서 1을 대입하면은 그 1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5a-b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를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4a, 12a, 그래서 8a 마이너스 b라는 최대값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 할 줄 아시죠?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3a는 플러스 3이 나와서 a가 1이 나오게 되죠. 자, 어때요? 조건에 위배되지가 않죠. 그래서 위배되지 않으면 답이 되는 겁니다. a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은 이제 b는 1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이제 12가 돼서 정답이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검증을 안 해본 케이스가 있죠. 케이스 2입니다. 케이스 2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와보세요. 만약에 A가 음수라서 내가 이렇게 구했던 녀석이 알고 보니까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인 마이너스 3이고 내가 이렇게 구한 녀석이 어,
속값이라고 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똑같이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b입니다. 이게 아니라 빼면은 자 3a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어. 아 맞나? 맞겠나? 잠깐만요. 자 축이 3이고 3a 쪽. 1을 대입해서 나온 요 녀석이 최대값.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요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넘겨주면은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잠시만요. 아 문제에서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네 미안합니다. 저가 없으면 이렇게 경우 나누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요 경우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A 조건에서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해 볼게요. x가 x의 변역이 없습니다. 그쵸? 실수 전체예요. 최대값을 가지니까 a는 일단 음수일 거고요. 자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이 7이라는 것과요. 그다음에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요거는 물어봐야지. 두 분의 합이 몇이라는 거죠? 힌트는 축이 2입니다. 가운데 점이 2예요. 두 분의 합이 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건 인제는 대답해야 되는데. 아, 가운데 있는 축이 2래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몇 나와야 돼요? 네. 네. 이제 한참 들은 거 아니죠? 네. 소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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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4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뽑을 수가 있고요. F4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또 16 A 4B 플러스 C 이퀄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풀면은 좀 복잡하고요. 예, 미안합니다. 우리 이렇게 최대값을 알려주는 거,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면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최고차의 계수 A라고 했을 때 x-2의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자, 요거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좀 복잡해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연립표가 나오긴 하는데, 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F4가 마이너스 1이죠. F4가 4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4A 플러스 7이.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죠? 네, 이렇게 식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꼭지점의 좌표를 갖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완성이 되죠. 자, 마무리까지 가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2면 이제 전개하시면은 A, B, C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X에다가 뭘 대입한 거니? 이거를 전개한 다음에 A, B, C를 따로 찾을 수도 있어.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만들려면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될까요? 몇을 대입하면 될까? 네, 1 대입하면 되죠? 자, 전개를 하기 전이랑 전개를 한 다음에 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1 대입하시면 정답입니다. 네, 좋은 방법이 있죠? 이렇게. 1 대입하시면은 요거 5죠? 네, 답이 5예요. 2번 봐볼게요. x의 변역이 없어서 요거를 어려운 말로 이제 극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극점이 바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죠. 최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최고차항은 양수일 겁니다.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자, 요거죠. 그 다음에 f1이 10이니까 10, 함수값이 10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은 4a 마이너스 2. 그럼 따라서 a는 3이 나오게 되죠. 자, 식을 완성했습니다. 어,
자, 그다음에 F0을 물어보고 있죠? 여기다가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0을 대입하면은 3 빼기 2니까 답이 1이 되겠죠? 3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429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루트에서 마이너스가 생성될 조건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허드 배울 때. 내가 루트 A랑 루트 B랑 곱했더니 이 집을 합쳐서 A, B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네, 이건 좀 다 같이 좀 봐주세요. 어. 그다음에 루트 A랑 루트 B로 나눴는데 내가 집을 합쳐서 A분의 B라고 했더니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에서 A, B가 부호가 각각 어떻게 되지 알아요? 어떨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이거 오랜만에 보는 거죠? A, B가 둘 다 음수일 때 튀어나옵니다. 자, 이때는 언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분모만 음수일 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죠? 아, 여기 0이 돼도 성립합니다. 방금 쓴 거. 자,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도 괜찮죠? 여기서는 이제 분자. 자, 제가 방금 쓴 거 정정합니다. 요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0이 돼도 괜찮죠? 얘는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니까. 근데 얘 0이 돼도 갖다 성립된단 말이에요. 자, 0을 각각 빼먹었습니다. 여기로 와보겠습니다. 자, 집을 하나로 합쳐서 잘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생성됐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구만? 분모에 있는 이 녀석만 음수고 분자에 있는 녀석은 양수인데 0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를 동시에 성립하는 연립 공식은 x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x가 3이 되면 안 되죠. 수학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모가 0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봐보죠. 최대값과 최대값 합을 구하라. 이제까지 봤던 거하고 다르게 여기 등호가 없어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축을 품고 있죠. 어. 그러면은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왜? 1에서 3까지는 이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1에서 마이너스 3까지는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최대가 나올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최소는 x가 1일 때 최소는 x가 1일 때 3이라는 값을 갖는데요. 최대는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왜? 1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 만약에 이쪽에 있는 숫자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최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여기는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어요. 포함하지 않아요. 이건 최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 넣으면은 마이너스 16, 32, 35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더해주시면 38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네, 앞에서 좀 봐주세요. 네, 혼자 하시다 모르시면 그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시면 좋고요. 자, 6번에 1번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x가 2일 때 7이다. x의 변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값을 갖는 경우의 그림을 정확하게 이런 상황으로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그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2,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x-2의 제곱 플러스 7의 최고차인 계수는 모른다. 이렇게 식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a는 음수겠죠. 그래서 7에서 갉아먹거나 갉아먹지 않거나인데 갉아먹지 않을 때 최대가 나온다. 이렇게. F4가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여기다 4를 대입했을 때 4a 플러스 7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 보면 넘겨주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다 예쁘게 전개를 해 주셔서 아, 너가 a구나, 너가 b구나, 너가 c구나 해갖고 그걸 다 더하는 방식도 있는데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니까 여기다 바로 1을 대입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7이니까 답이 5가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럼 저기 3번을 좀 봐볼게요. 그러니까 저기 계속 비슷한 걸 하기 때문에, 네. 3번 봐보세요. 어, 저 구간 안에서 요거의 최대값이 2일 때 실수 a를 구하여라. 보시죠. 개수를 모르는 미정 개수의 상태예요. 자, 저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구축이 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딜레마가 뭐냐면은, 여기 앞을 봐주세요. 딜레마가 뭐냐면은, A라는 축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 왼쪽에 있는지, 이거의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게 문제인 건데. 자,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제 아까 예고한 것처럼 진짜 저걸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이제 여기라고 했을 때, A가 여기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지, 이렇게 그려지는 건지, 이렇게 그려지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해요. 자, 케이스 각각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볼게요. 케이스 1번일 때 최대값은 언제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크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자, 케이스 1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은 최대값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즉,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인 2라는 거예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나눈 그 경우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적절한 A값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는 최대값을 갖는 X의 좌표가 바로 이 축의 X좌표죠. 네. 그래서 그 최대값 A제곱 마이너스 A가 2라는 겁니다. 넘겨주시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번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축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 안에 있는 거니까,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 A가 될 수 있는 게 실수 전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번에서 판단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2번을 판단하고, 그럼 3번은 뭘 판단할까요?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모든 경우를 합하면은 전체가 나와야 돼요. 전체적이면서, 그리고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서로 공통된 게 없어야 돼요. 배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에서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A가 나왔는데 이 구간 안에 들어간 A가 아니죠? 여기선 답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자, A가 1보다 클 때는 물어볼게. 그거는 X가 몇일 때가 최대가 나올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X가 몇일 때 최대값을 갖겠니? 이 구간 안에서. 1일 때죠. 그쵸? 네.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은 A-1인데, 그 A-1이 최대값이 2가 나오게 돼요. 그럼 A는 3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거는 이 구간에 부합되는 녀석이죠. 될 수 있는 A는 저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말이에요. 자, 요렇게 경우를 나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낯설 수 있죠. 432번에 1번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 어, 자, 이 녀석도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주시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인데 축이 마이너스 2잖아요. 요거는 좀 쉬운 케이스네. 축이 마이너스 2니까 확실하게 이 구간 안에 안 들어가죠. 어,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그림의 파트는 0부터 시작해서 어떤 어딘지 모르는 a까지 이 사이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가질까? a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즉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a가 5라는 거니까 이퀄 5라는 거니까 이거 넘겨주면은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가 0인 거니까 a가 뭐가 나와요? 1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자, 내가 아라한테만 물어볼게. 그, 이 a 값 중에 답이 안 되는 건 뭘까? 둘 다 답이 될까? 둘 중에 둘 다 답이 되는지, 둘 중에 한 개만 답이 되는지, 혹은 둘 다 답이 안 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축이 마이너스 2인데 a는 그거보단 클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요. 0보다 크니까 a는. 그럼 1하고 마이너스 5 중에 누가 안 될까? 네, 마이너스 5가 안 되겠죠?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걸러줘야 되는 유형이 이번 페이지 유형입니다. 자, 433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꼭지점이 제1사분면에 있다. 무슨 말이죠? x하고 y좌표가 둘 다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y는 x-a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꼭지점의 y좌표는 그 플러스인 거 확인이 됐어요. 근데 x좌표도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서 최소값이 5이다. 자, a가 그 플러스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0이면 a가 플러스니까 저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0하고 1 사이에서 최소값이 5이다. 자, 0은 뭐 이쪽에 있는 게 확실한데 1이 이쪽에 1이 있는지 이쪽에 1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역시 또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1이란 녀석이 축인 a보다 더 작다면, 즉 이쪽에 있다면 1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어, x가 1에서 최소값일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1이라는 녀석이 축인 a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면 최소값은 준영아 어디서 갖게 될까? 1이 축인 a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최소는 x가 몇일 때 가질까요? 자, 0은 이쪽이고요. 여길 때 같겠죠? a일 때. 이렇게. 자, 각각의 경우 가볼게요. 자, 그리고 경우 이거 옳게 나눴나요? 옳지 않아요. 왜? a는 실수 전체인데 전체적이지가 않잖아요. 1을 하나 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껴줄게요. 아무 데나 껴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x가 1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1을 대입해 보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최소값인데요. 얘가 5래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인데 a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자, 둘 중에 누군 답이 안 될까? 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얘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우를 나누고 그 경우에 부합되는 답만 필터링을 해주는 게 포인트. 자, 여기서 똑같이. 자, 이때는 최소값이 a일 때 나와요. a를 대입해주면은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5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a 값은 3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일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경우 나눠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페이지만 해볼게요. 네, 좀 해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 4번입니다. 공통 부분이 반복되는 모양새가 있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썼죠? 라지 x로 치환을 합니다. 어. 자, 치환을 하게 되면 그 조심할 점이 변역이라는 호랑이가 튀어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녀석은 최소값이 몇이죠? 마이너스 2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요러한 그 식에 요러한 식을 내가 x로 놨잖아요. 근데 이 식이 갖는 최대값, 최소값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최소값 준자잖아요. 이 식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녀석이었죠. 그 범위를 얘가 고스란히 승계받는다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고쳐주시면은 y는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스몰 x로 이루어진 식을 지금 라지 x로 치환을 했는데 이렇게 치환을 했다고 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스몰 x에다가 1을 넣어서 그때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인 뭐 7을 가졌다고 한다면 1을 넣어서 잠깐 라지 x가 3이 나오고 그 3이 또 7을 불러들이는 요런 과정이 바로 요런 치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어, 완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함수라고 봐도 괜찮다. 그래도 최대 최소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라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이 이렇게 되죠. 네. 축이 마이너스 3이에요. 자, 마이너스 3의 축입니다. 이렇게. 네,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죠? 어. 자, 저 녀석이 나타나는 구간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어. 최소값이 어디서 가지겠어? 라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가지겠죠? 근데 스몰 x는요? 스몰 x는 이제 신경을 안 써주셔도 돼요. 라지 x에 대한 이렇게 범위만 뽑아내시면. 라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 대입해 주시면은 스몰 y는 4 빼기 12 플러스 12 해서 네, 바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활동을 하면은 뭐가 나온다? 그 치환한 문자에 변역이 나온다. 변역을 뽑아내야 된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모양이 식에서 반복이 되죠. 네, 앞을 봐주세요. 이거 설명 안 들으면은 못 풀어요. 얘를 라지 x로 치환해요. 근데 요 식은 이제까지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구했던 녀석이죠. 자, 일단 다른 건 다 제끼고 요 식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볼게요. s-1의 제곱 플러스 2입니다. 1이라는 축을 포함하고 있죠. 1에서 2까지 떨어진 것보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진 게 더 머니까 예, 그 1에서는 최소값 2를 갖죠. 최소값은 2입니다. 1에서. 그 다음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6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이 갖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각각 2하고 6이어서 이 식은 라지 x랑 똑같죠. 결론이 라지 x가 가장 작으면 2이고 가장 크면 6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이제 라지 x를 이용해서 이거 들어야 돼. 지금 안 돼. 들어야 돼. y는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죠. 이런 식으로 탈바꿈을 한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결국에 스몰 x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이 안 변해요.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 자, 보세요. 자, 이 식을 라지 x에 대해서 보시면은 라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인데요. 1이라는 축이 여기 안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라지 x라고 했을 때 여기가 1인데 지금 2부터 6까지 네, 요 구간 안에서 그거를 구하는 거거든요. 라지 x가 몇일 때? 라지 x가 2일 때 최소값으로 몇을 가져요? 대입해 보시면은 그 4를 가져요. 그다음에 라지 x가 6일 때 그 가장 큰 최대값으로서 몇을 가져요? 28을 가져요. 네, 이렇게 돼. 근데 이게 두 개가 그 정답인 건데요. 이게 스몰 x를 다시 복귀를 안 시켜줘도 되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라지 x가 2라는 거는 그
스몰 x가 1일 때, 스몰 x가 1이면 라지 x가 이제 2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라지 x가 2이면 그때 y는 4라는 최대값을 가졌죠. 그러니까 원래 스몰 x로 다시 라지 x를 되돌려 준다고 하더라도 스몰 x가 1일 때 결국에 라지 y가 4라는 최소값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값을 4라고 판단하나 이렇게 4로 판단하나 최소값은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나오게 하는 컨디션을 스몰 x로 물었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라지 x가 6일 때 y의 최대값으로 28이 나왔죠. 어떨 때 라지 x가 6이 나왔냐면은 x가 3일 때 그렇게 나옵니다. x가 3일 때. 아, 마이너스 1일 때겠죠. 범위를 고려하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몰 x가 결국에 라지 x를 스몰 x로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결국에 스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28이 나오는 건데 어차피 최대값을 구하는 거면 그냥 이 상태에서 구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어,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고요.